이번 주에 삼성전자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 계세요?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20만 원 찍고 좋아했는데 일주일 만에 17만 2천 원, 이틀 만에 22%가 빠졌어요. 시가총액 226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9.11 테러 때보다 더 큰 낙폭이에요. 근데 바로 다음 날 11% 넘게 반등했어요. 폭락한 날 공포에 팔았던 분은 하루 만에 2번 맞은 거예요. 떨어질 때 1번, 오를 때 못 타서 1번. 지금 팔아야 합니까? 더 사야 합니까? 버텨야 합니까? 유튜브 댓글 보지 마세요. 커뮤니티 글 보지 마세요.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감정만 있어요. 답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저는 걸프전, 이라크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973년 5.1 쇼크까지 전쟁이 터질 때마다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부 뒤졌어요. 30년치 데이터를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나왔어요.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이 패턴이 깨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구조가 지금이랑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이 데이터를 오늘 영상에서 전부 풀겠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몇 %가 빠졌고 며칠 만에 돌아왔고 삼성전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가진 유리한 조건 5가지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위험신호 1가지까지 이 영상 하나면 삼성전자를 팔지 살지 버틸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월요일장을 맞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영상에서 4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전쟁 때마다 반복된 이상한 반등 패턴, 그리고 딱 한 번 이게 깨졌던 무서운 사례. 이번이 그 케이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게 핵심이에요. 둘째, 2026년 지금 삼성전자만이 가진 5가지 유리한 조건.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전망을 80조에서 200조까지 올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래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하나. 이걸 모르면 버티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넷째, 이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가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삼성전자를 팔아야 하는지 버텨야 하는지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 안 하고 계시면 한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이번 주 같은 폭락이 다시 왔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실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 긴급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 선택이 매번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1990년 걸프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S&P 500이 석 달 만에 20% 빠졌어요. 유가는 2달 만에 배럴당 20달러에서 40달러로 2배가 뛰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렸어요. 그때 팔았던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미군이 4만의 폭풍작전을 개시한 1991년 1월 17일, 이날 유가가 하루 만에 33% 폭락했어요. 전쟁이 시작된 날 유가가 빠진 겁니다. 왜냐면 전쟁이 시작됐다는 건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뜻이거든요. 100시간 만에 이라크군이 격퇴되면서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공포에 팔았던 사람들은 그 반등을 고스란히 놓쳤어요.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시 직후 S&P 500이 8.98% 하락. 또 많은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결과요?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왔고 1년 뒤에는 26.73% 올라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더 극적이었죠. 그때 한국 경제는 카드사 대란으로 만신창이었거든요. 코스피가 5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6,000선을 찍었다가 이번에 급락한 걸 생각하면 그때가 얼마나 암흑기였는지 느껴지시죠? 반도체 끝났다. 삼성도 이제 옛날 같지 않다. 당시 증권가에서 나오던 말이에요.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이랑 놀랍도록 비슷하죠? 그런데 전쟁이 딴나고 삼성전자에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팔리고 MP3가 팔리고 휴대폰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이 모든 기기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삼성전자가 세계 1위였어요. 전쟁이 나든 말든 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싶었고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전쟁 기간 동안 경쟁업체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공급이 조여들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으니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결과를 보세요. 삼성전자가 전쟁 직전 28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1년 뒤에 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배가 넘게 올랐어요. 2003년 공포에 팔았던 분들이 가장 후회한 순간이 바로 그 이후였습니다. 1년 뒤 주가가 2배가 되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봐야만 했어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당일 급락했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반등했어요. 2006년 레바논 전쟁 때는 S&P가 일주일간 2.3% 빠졌다가 2주 만에 회복. 2003년 하마스 전쟁 때는 최대 6% 하락 후 3주 안에 원상복구. 그리고 지금 2026년 코스피가 이틀 만에 19.3% 폭락한 다음 거래일, 이란이 미국 CIA에 비밀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9.63% 반등했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이에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역사는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전쟁 공포에 팔았던 사람들이 매번 후회했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장은 나쁜 일 자체보다 얼마나 나빠질지 모르는 상태를 더 무서워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안개 속에서 최악을 상상할 때 시장이 가장 많이 빠져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면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이 정도 상황이다라는 현실로 바뀌면서 시장은 계산을 시작하죠. 월가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포성이 울리면 사들여라. 포성이 울렸다는 건 불확실성이 끝났다는 뜻이니까요. 이란이 CIA에 접촉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바로 반등한 것도 같은 이유예요.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신호 하나에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버티면 되겠네. 잠깐만요. 역사상 딱 한 번 이 패턴이 완전히 깨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구조가 지금 이번 사태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1973년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어요.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 자체는 3주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 이게 석유 금수 조치입니다. 미국 전역의 주유소 앞에 자동차줄이 수백 미터씩 늘어섰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기름 한 방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S&P 500이 1년 동안 43% 폭락했어요. 걸프전 18%, 이라크전 9%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회복에 수년이 걸렸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가 무기가 됐을 때 시장이 무너진 겁니다. 다른 전쟁에서는 석유 공급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충격이 제한적이었고 빠르게 회복했죠. 근데 1973년에는 석유 자체가 전쟁의 무기가 됐어요. 공급이 실제로 끊겼거든요. 그 차이가 S&P 43% 폭락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바닷길을 실제로 막아버린 거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보좌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 통과를 시도하면 불태울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기름값이 뛰면 공장 원가가 오르고 물류비가 폭등하고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결국 삼성전자 생산 비용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번이 1973년이랑 똑같은 건가? 삼성전자 정말 위험한 건가?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1973년과 2026년 에너지가 무기가 됐다는 점은 똑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는 1973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5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AI라는 엔진. 삼성전자가 작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3.6조 원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숫자죠. 근데 올해 증권사들의 전망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보수적으로 젓는 곳이 80조, SK증권은 180조를 전망했고 일부 증권사는 200조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작년 43.6조에서 올해 최대 200조, 4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AI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가 있어요. 고대역 폭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AI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에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에 HBM이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 자체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월에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딱 3곳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HBM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하고 있죠. SK하이닉스를 맹추격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쟁이 터지든 말든 AI는 멈추지 않습니다. 챗 GPT 쓰는 사람이 줄었나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멈췄나요? 구글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취소했나요? 아무것도 안 멈췄어요. AI 수요는 전쟁과 별개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때 디지털 카메라랑 MP3가 삼성전자를 살렸다고 했죠. 그때의 메모리 수요가 지금 AI 수요로 바뀐 겁니다. 규모가 수십 배 더 커졌을 뿐이에요. 두 번째, 경쟁자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모든 반도체 회사가 똑같이 피해를 입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갈려요. 이란이 하루에 수출하는 원유가 약 138만 배럴이에요. 이 물량의 대부분을 중국이 사갔습니다.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령선단이라고 불리는 비밀 유조선, 약 1,300척을 동원해서요.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한 거잖아요. 중국은 이란 편을 들까요? 이번 전쟁 터졌을 때 중국이 14시간 동안 침묵했다는 거 아시죠? 결국 나온 말이 관련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사실상 이란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건 대만 문제보다 더 위험하니까요. 이게 중국 반도체 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이란산 싼 원유를 못 쓰게 되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요.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쓰거든요. 중국 CXMT나 YMTC 같은 메모리 업체들의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2등, 3등이 무너지면 1등이 강해지는 법이에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약해지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환율이 삼성전자 편이에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6원까지 올랐어요.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삼성전자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나와요. 달러로 받은 매출을 원화로 바꾸면 환율이 높을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직장인분들 해외 출장 다녀오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출장비를 달러로 정산받았는데 환율이 1,200원일 때하고 1,500원일 때하고 같은 달러인데 원화로 바꾸면 25%나 차이 나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효과를 매 분기마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밝혔어요. 4분기에 환율 효과만으로 영업이익에 약 1.6조 원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요. 1분기에 한 번, 2분기에 한 번 1.6조씩 쌓이면 그것만 6조가 넘어요. 전쟁으로 환율이 오른 건 한국 경제 전체로는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실적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거죠. 이란 게 구조를 볼 줄 아는 것과 공포에 휩쓸리는 것의 차이예요. 네 번째, 미국이 삼성전자를 붙잡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에 60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4조 원으로 시작했는데 미국 정부와 협상하면서 제2공장, 첨단 패키징 시설까지 포함해서 총 440억 달러, 한화로 6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확대됐어요. 이게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반도체 심장을 삼성전자가 직접 짓고 있는 거예요. 미국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까지 수조 원 규모로 받기로 했고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에 60조 원을 쏟아붓게 해놓고 이 회사가 망하게 놔둘까요? 이란 전쟁이 터져도 반도체 공급망은 지켜야 해요. 오히려 전쟁 때문에 중국산 반도체를 못 쓰게 되면 삼성전자한테 더 의존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중국이 못 들어오는 문이 삼성전자한테는 활짝 열려 있어요. 이게 전쟁이 만들어낸 역설적인 기회입니다. 다섯 번째, 회사가 직접 주가를 지키고 있어요.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회사가 돈을 벌면 그중 반을 배당으로 주거나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건 소각한다는 뜻이에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0조 원만 돼도 자사주 소각 유무가 18조 원이 넘을 수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가 직접 사서 태워버린다는 뜻이죠. 주가 하방을 회사가 지켜주는 구조예요. 보통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이런 안전장치는 없잖아요.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직접 지키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AI 엔진. 작년 43.6조에서 올해 최대 200조. 전쟁이 나도 AI는 멈추지 않는다. 둘, 경쟁자 타격. 중국 반도체 업체들 에너지 비용 상승. 1등이 더 강해지는 구조. 셋, 환율 수혜. 매출 80%가 해외, 환율 1,500원은 삼성전자한테 실적 부스터. 넷, 미국이 붙잡고 있다. 60조 원 텍사스 공장, 미국이 삼성전자를 놔줄 수가 없다. 다섯, 자기 주가는 자기가 지킨다. 자사주 소각 18조 원, 회사가 직접 주가를 방어한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60년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1973년엔 이 중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 차이가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무조건 괜찮다, 다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5가지 유리한 조건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걸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예요. 이란이 위협은 하고 있지만 완전 봉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6개월 이상 완전히 닫히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JP모건은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지금 80달러대인데 50% 이상 뛰는 거죠. 유가가 그 수준까지 가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물류비가 폭등하고 공장 가동 비용이 급증해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AI로 돈을 벌어도 에너지 비용이 생산 원가를 잡아먹으면 이익이 깎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소비자 지갑이 닫힌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뛰면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스마트폰도 안 사고 가전도 안 사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 수요까지 꺾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73년 시나리오의 재현이에요. 근데요, 현재 시점에서 장기 봉쇄 가능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첫째, 이란도 호르무즈가 필요해요. 이란 자체 원유 수출의 90%가 호르무즈를 통해 나가거든요. 자기 목을 자기가 조르는 꼴이에요. 둘째, 미국 해군이 이미 호송작전을 시작했어요.
항공모함 전단이 배치됐고요. 셋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미국 편에 서 있어요. 걸프 연안국들이 원유 수출 루트를 지키기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란이 미국 CIA에 비밀 접촉을 시도했다는 건 결국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신호예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느냐 닫히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뉴스를 보실 때 이란 관련 소식이 나오면 이것만 체크하세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고 있는가, 더 강해지고 있는가. 이 한 가지에 따라 삼성전자의 방향이 갈립니다. 나머지 뉴스는 소음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칙 하나, 나눠서 움직여라. 지금 삼성전자가 싸 보인다고 한 번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호르무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열릴 수도 있고 3개월 더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로 접근하는 거예요. 투자할 금액을 3번에서 4번으로 나눠서 넣으세요. 한 번에 넣으면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데 나눠서 넣으면 평균 단가가 알아서 잡혀요. 프로 투자자들도 이렇게 합니다. 원칙 둘, 쓸 돈 넣지 마라. 이번 주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적금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삼성전자 샀는데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원칙을 어긴 거예요. 주식에 넣는 돈은 3년 이상 안 쓸 돈이어야 합니다. 전세금, 자녀 학원비, 생활비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쓸 돈을 넣으면 떨어질 때 못 버텨요. 버텨야 할 때 팔게 되고 그게 가장 비싼 실수가 됩니다. 원칙 셋, 숫자로 기준을 미리 정해라.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얼마까지 빠지면 손절, 이걸 지금 적어두세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만 원이면 1차 매수, 13만 원이면 2차 매수, 12만 원이면 3차 매수, 단 호르무즈 완전 봉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적어두면 월요일 장이 열렸을 때 공포에 휩쓸리지 않아요. 숫자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PBR 1배 부근이에요. PBR이 뭐냐면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재산만큼의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를 장북가치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역사적으로 손에 꼽습니다. 지금이 그 구간이라는 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죠. 삼성전자 팔아야 합니까? 버텨야 합니까? 30년치 전쟁 데이트가 보여준 답은 이겁니다. 공포가 극대화된 그 순간이 매번 가장 후회 없는 타이밍이었다. 걸프전 때 20% 빠졌다가 전쟁 시작 당일 반등, 이라크전 때 삼성전자 28만 원에서 1년 뒤 60만 원, 하마스 전쟁 때 3주 만에 원상복구, 그리고 이번 코스피 19.63% 폭락 다음 날 역대 최대 9.63% 반등.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공포에 팔았던 사람이 후회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1973년에 이게 깨졌죠. 에너지가 무기가 됐을 때. 그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하나만 계속 주시해야 해요. 여기가 열리면 삼성전자의 5가지 엔진이 다 살아나고요. 여기가 닫히면 1973년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삼성전자에는 1973년에 없던 것들이 있어요. AI라는 폭발적인 수요, 중국 경쟁자의 약화, 환율 수혜, 미국의 60조 원 투자, 그리고 18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이 5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는 건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 회사는 전쟁 중에도 미래에 37.7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R&D 비용 역대 최대. 지금 당장의 주가에 흔들리지 않고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건 주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흔들릴 때 구조가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팔 건지 버틸 건지 여러분의 전략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UAE 600만 배럴의 진실과 정부가 말 안 하는 기름값의 구조를 다루겠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기 전에 꼭 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담담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